안녕하세요. 최혜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이번 차시 도움을 주실 최예인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예인입니다. 네. 제가 코칭으로 만나는 신입 직원분들이나 주니어 레벨 분들이 꽤 많이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뭐냐면 주변을 둘러봤더니 소위 선배 같은 선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롤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롤모델이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냥 롤모델이 없다라고 끝나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떤 이슈까지 있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모습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나의 미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나가야겠다. 이런 분들도 꽤 봤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혹시 그 예인 씨 주변에 예인 씨 친구분이나 동료분들 좀 뭐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뭔가 회사 내에 완벽한 롤모델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가 하면 굉장히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고 또 관계적으로는 굉장히 잘하시나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리고 경험 없는 저희가 본다 하더라도 꼭 몇 가지씩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몇 가지씩은. 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몇 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대충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저닝을 해보면 그 선배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마음속에 깊은 뭐 내재 동기, 그러니까 내가 저런 모습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못 느끼게 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영향을 은근히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근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롤모델의 기준이 좀 너무 높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롤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선배인데 저런 부분은 되게 아쉽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인간인지라 항상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다음 좋은 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한데 우리가 우리 선배들을 바라볼 때 또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 너무 좀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모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롤 모델이라는 그 단어에 완벽함이라는 단어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 꿈꿔왔던 롤 모델들은 항상 완벽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또 완벽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에 반해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아무리 단점이 존재한다라고는 하나 그에 반해 또한 장점 또한 존재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사람의 모델을 또 회사에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롤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어딘가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멘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멘토, 그 롤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인간이니까. 완벽한 이상형이 없듯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완벽한 누군가의 롤모델을 찾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 우리보다 먼저 일을 경험한 선배들의 것들 중에서 좋은 점들만 뭐 소위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콜렉팅 한다고 하죠. 좋은 점들만 콜렉팅해서 나만의 롤모델 포트폴리오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점들을 좀 모아서 나만의 그 롤모델 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롤모델의 콜렉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자, 롤모델의 콜렉션 범위는 첫 번째는 관계 분야의 롤모델입니다. 관계 분야. 주변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주변에 관계가 특별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업무를 되게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비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꼭 이렇게 모나게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다던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마음 다치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던가 그 말을 하실 때나 행동하실 때나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업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맺고 끊는 걸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유연하게 뭔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취사 선택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 분야의 롤모델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관계 분야의 롤모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콜렉팅의 범위로는 업무 분야의 롤모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을 진짜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업무 처리에 있어서 진짜 저 사람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분 진짜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기에 저렇게 깔끔하게 잘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 롤모델의 범위로 갖고 계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마다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그 회사 내에서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업무 분야 롤모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롤모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롤모델 범위를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롤모델. 그러니까 참 자기관리 철저하게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그 선배님 중에서 아침에 항상 수영을 하고 오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침 항상 전날에 새벽 2, 3시까지 회식으로 술을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수영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님은 진짜 되게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피지컬적으로도 되게 멋졌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 한결같이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면서 그분을 잘 관찰해 봤던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관리를 아주 잘 하시는 그리고 잘 아프지 않는 그런 분들 한번 보시면서 비법이 뭔가 한번 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범위 중에 하나가 긍정왕 롤모델이 있어요. 네. 이런 분은 꼭 롤모델로 한 명씩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매사에 좀 긍정적이고 되게 기분 좋게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제 마음속에 또는 이제 정말 롤모델로 삼고 계시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일로 많이 지칠 때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시면서 그분들도 롤모델의 범위에 데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냉정한 분의 롤모델도 그 범위에 한 분이 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의 비법이 있어요. 네, 나름의 저렇게 딱 칠 때 저렇게 치는구나, 저럴 때 쳐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분명히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질 끌거나 아니면 내가 의사결정 굉장히 곤란할 때 그분들의 냉철함이 노하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롤모델의 범위에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라든지 또 조직의 성격이 분명히 다를 테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 카테고리를 더 만드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고 이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콜렉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로 끝이면 될까요? 일단은 각 분야에 대한 콜렉팅 모델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을 좀 만나서 좀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선배님께서 두루두루 조직 내에서 참 관계가 좋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 부분이 너무나 멋져 보이고 꼭 배우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 선배님이 관계 분야에 있어서 좀 노하우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르게 또 들리면은 너무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게 아닌가라고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정말 잘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요. 선배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롤모델을 삼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말로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 심리학에서 라벨링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라벨링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인 씨에게 예인 씨 정말 성실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인 씨가 내가 성실해? 라고 처음에 이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성실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누군가 정말 예인 씨 정말 꼼꼼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꼼꼼한가? 꼼꼼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선배님들도 완벽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선배님들께 또 우리 롤모델이 그 분들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라벨링을 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라벨링뿐만 아니라 후배들로부터 인정받는 기분까지 더해지니까 맞아요. 말로 표현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는 선배들로서 당연히 느끼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누구나 원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라벨링, 그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롤모델이에요라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될 거고 후배에게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런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관점이 있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롤모델이 없어라고 하면 배울 게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니 내가 그분들을 내 그 멘토링 그리고 이제 나의 그 롤모델 콜렉션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염두에 두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고 우리는 일에서 사실 관계 안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관계 안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조직에서. 그러니까 선배님 중에서도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배울 점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같긴 하지만 마음속에 나의 그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콜렉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내가 이제 일을 해 나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현명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발견하는 연습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굳이 이 분야의 멘토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배를 통해서, 후임을 통해서도 좋은 부분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원하지 않더라도 저도 모르게 좋은 부분들을 계속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근육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너무 좋은 포인트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계속 선배로만 얘기를 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아니면 유관부서의 다른 직원분들도 다 내 그 롤모델의 콜렉션 범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이번 차시에는요, 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한 명의 완벽한 롤 모델은 없지만 다양한 장면에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롤 모델을 내가 스스로 콜렉팅 하신다면 관계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이나 향후에 여러분의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차시에서 또 뵙겠습니다.